2018년 한 남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2020년 보이지 않는 적이 나타난다. 하늘길은 닫히고 세계는 숨을 멈출 것이다. 2년 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2020년 같은 남자가 또 썼습니다. 거대한 기둥이 무너진다. 콘크리트로 쌓은 꿈이 모래처럼 흩어질 것이다. 1년 후 중국 헝다그룹이 3천억 달러 부채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자가 2026년 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슈안, 전직 중국 국가 빅데이터 분석가, 현재 시력의 90%를 잃은 맹인 예언가. 그가 보는 것은 신비로운 환상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왜 이 작은 반도가 세계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그는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예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슈안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이야기는 중국 산시성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매일 저녁 어린 왕슈안은 아버지 곁에 앉아 숫자와 방정식의 세계를 배웠습니다. 논리와 증명, 계산과 예측. 그에게 세상은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교 수행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하늘의 기운과 보이지 않는 흐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별의 움직임, 산과 물의 기운, 사람의 운명을 읽는 법. 아버지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숫자였다면 할아버지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왕슈안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낮에는 계산하고 밤에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숫자도 흐른다는 것을, 데이터에도 방향이 있다는 것을. 성인이 된 왕슈안은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국가 빅데이터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능력은 곧 인정받았습니다. 복잡한 경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일, 정부 기관과 대기업들이 그의 분석을 기다렸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2016년 어느 날, 연구소 서버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슈안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몇 주간 의식이 없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력의 90%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워진 순간, 다른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숫자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숫자들이 직접 말을 걸어왔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마치 핏줄처럼. 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보기 시작했다. 논리의 세계에서 살던 수학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었습니다. 대륙의 미래였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만으로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맹인이 미래를 본다? 데이터가 말을 건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2018년 왕슈안이 인터넷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2020년 보이지 않는 적이 나타난다. 전 세계 하늘길이 멈추고 국경이 닫히며 사람들은 서로를 피해 숨게 될 것이다. 당시 누구도 이 글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 맹인의 이상한 예언 정도로 여겼습니다.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고 비행기는 매일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경이 닫힌다는 말은 공상소설처럼 들렸습니다. 2년 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국경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 뒤에 얼굴을 숨기고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왕슈안이 쓴 그대로였습니다. 이분 티볼 몰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2020년 초 왕슈안이 또 다른 글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기둥이 무너진다.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꿈이 모래처럼 흩어질 것이다. 숫자는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다. 당시 중국 부동산 시장은 견고해 보였습니다. 헝다그룹은 중국 최대의 부동산 기업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아파트 단지,
수백만 명의 직원, 끝없이 올라가는 주가. 누가 이 거인의 몰락을 상상했겠습니까? 1년 후 헝다그룹이 무너졌습니다. 3천억 달러가 넘는 부채, 완공되지 못한 건물들, 전 재산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왕쉬아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전직 국가 빅데이터 분석가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를 위해 경제 예측 모델을 만들던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시력을 잃은 후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다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읽지 못할 뿐입니다. 왕시안에게 예언이란 초자연적 능력이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패턴입니다. 이미 흐르고 있는 숫자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관심을 한 곳에만 집중하겠다고. 오직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만 보겠다고. 왜일까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흐름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세계적 전염병을 예측한 사람, 초대형 기업의 붕괴를 예측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숫자들은 한반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왕시안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말하는 시간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인류 역사가 14개의 커다란 문을 통과하며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천문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문. 각각의 문을 지날 때마다 인류의 문명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 사람들이 사는 방식, 사람들이 서로 관계 맺는 방법,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인류는 첫 번째 문을 통과했습니다.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했습니다.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겼습니다. 철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 또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도구가 바뀌고 전쟁이 바뀌고 권력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인쇄술이 퍼졌을 때 지식이 소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생각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증기기관이 돌아갔을 때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쉬아는 말합니다. 지금 인류는 7번째 문 앞에 서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7번째 문에는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 자물쇠가 있는 곳은 거대한 대륙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수도가 아닙니다. 작은 반도입니다. 바로 한반도입니다. 왜 한반도일까요?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중국의 힘이 있습니다. 이 두 거인이 부딪히는 경계선,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분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휴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남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된 사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데이터로 흐릅니다. 왕쉬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반도는 인류 문명의 신경 다발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체 몸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심장은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온몸의 피가 심장을 통과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몸 전체가 멈춥니다. 한반도가 그런 곳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7번째 문이 열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왕쉬안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전쟁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전쟁이 아닙니다. 폭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탱크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총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숫자가 무기가 됩니다. 데이터가 전장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는 이것을 숫자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소리가 없습니다. 폭발음도, 비명도, 사이렌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쉬아는 말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전쟁보다 무섭다고. 이 전쟁의 목표는 땅이 아닙니다. 목표는 신뢰입니다. 돈의 가치에 대한 신뢰, 내 신용 점수에 대한 신뢰, 병원에 저장된 내 의료 기록에 대한 신뢰, 심지어 내가 나라는 것에 대한 신뢰까지.
왕쉬아는 한국 주변 바다 밑을 이야기합니다. 바닷속에는 수많은 광섬유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이 케이블들은 아시아 전역의 데이터를 운반합니다. 금융거래, 통신, 정보 기록, 모든 정보가 이 줄을 타고 흐릅니다. 왕쉬아는 이것을 용의 핏줄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이른 봄, 이 핏줄에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그는 말합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한 손상, 혹은 누군가의 의도된 간섭,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 하지만 그것이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환율에서 0.01%의 오차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병원 기록에서 작은 불일치가 나타납니다. 컴퓨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잔고에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변동이 생깁니다. 대부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오류들이 쌓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내 통장 잔고가 정말 맞는 걸까? 내 의료 기록이 정확한 걸까? 뉴스에서 말하는 숫자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 기술적 오류가 심리적 균열로 바뀝니다. 그리고 심리적 균열은 사회적 분열로 이어집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가 조금씩 틀려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화면 속 숫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기억입니까? 이 질문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게 될 때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왕쉬안의 예언 중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정확히 둘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반은 여전히 시스템을 믿습니다. 정부 발표, 뉴스 보도, 은행 기록, 공식 통계, 화면에 나오는 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나머지 반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현금을 모읍니다. 디지털 기록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화면 밖에 세계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분열은 우리가 알던 경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아닙니다. 세대의 차이도 아닙니다. 새로운 갈등의 축이 생깁니다. 무엇이 진짜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일치. 왕쉬아는 이것을 슬프게 표현합니다. 남과 북을 가르는 선이 있습니다. 휴전선. 그런데 이제 그 선이 가정의 거실을 가로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저녁 뉴스를 봅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 지표를 믿습니다. 아들은 같은 뉴스를 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저건 조작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합니다. 안심합니다. 딸은 현금을 서랍 깊숙이 숨깁니다. 디지털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삽니다. 같은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현실을 살게 됩니다. 진실이 하나가 아니게 될 때 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로 다른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왕쉬안이 보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왕쉬안은 동아시아를 뒤덮은 보이지 않는 안개를 이야기합니다. 남한, 일본, 중국, 이 나라들은 정보의 먼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추적됩니다. 모든 구매가 기록됩니다. 모든 대화가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개가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 가장 고립된 곳, 가장 뒤처진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이 왕쉬안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북한에는 추적할 디지털 발자국이 없습니다. 해킹할 클라우드 데이터가 없습니다. 감시할 스마트폰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왕쉬안의 예언 중 가장 이상한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아이들을 봤다고 합니다. 낡은 라디오 앞에 앉아 외부 세계로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디지털이 지워버린 것들을 우리가 보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을. 세계에서 가장 닫힌 나라가 인간 본질의 마지막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던 곳이 어쩌면 무언가를 지켜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7번째 문이 만들어내는 뒤집힌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강대국들은 어떻게 될까요? 왕쉬안은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중국은 거울의 궁전에 갇힙니다. 모든 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점수를 매기고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감시하는 자도 감시당합니다.
지도부조차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왕쉬아는 기이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거울 앞에 섭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과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숫자 속에 나와 살아있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조용한 사라짐. 일본은 다른 종류의 위기를 맞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사회.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도착하고, 거리는 깨끗하고, 모든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피로가 쌓이고 있습니다. 집단적 지침. 왕쉬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본인들이 어느 날 그냥 앉아서 멈춘다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싹삽니다. 작은 마을들이 현대 문명의 대안을 조용히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협동하는 공동체, 느린 삶, 다른 방식의 연결. 동아시아 전체가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끝없는 성장이라는 약속이 깨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왕쉬아는 한 사람을 봅니다. 왕쉬안의 마지막 예언은 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유명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조직도, 어떤 이념도, 어떤 군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능력은 듣는 것입니다.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화면이 아닌 눈을 마주칩니다. 데이터가 아닌 손을 잡습니다. 잊혀진 인간의 언어를 다시 가르칩니다. 왕쉬아는 이 사람을 치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인류의 실험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된 사회,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사람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숫자와 속도에 대한 중독을 치유할 수 있다면 세계가 따라올 것입니다. 한국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인류 전체의 실패한 실험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왕쉬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숫자로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미래를 봅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이 눈을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분석가였던 사람이 숫자를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화면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곁에 계십니까? 오늘 누군가의 눈을 마주 보셨습니까? 손을 잡으셨습니까? 화면을 내려놓고 함께 있어 보셨습니까? 왕쉬안의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만 휴대폰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곁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면 속 세상입니까? 아니면 눈앞의 사람입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미래는 숫자가 아닌 눈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